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철 방송 이상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경 이야기보다 우리 일반 독서 때문에 제가 성경을 많이 읽게 되어서 그 독서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책을 많이 읽어보려고 부단히 여러 가지 소식을 접하고 정보를 수집하러 하는 중에 제가 일하는 근무처에 쓰레기통 이래 큽니다. 엄청 커요. 큰 쓰레기통에 여러 가지 쓰레기를 집어넣는 곳에 아침에 가다 보니 책이 한 권 쓰레기통 안에 떨어져 있었어요. 그거 주웠어요. 한번 새거라. 껍데기를 보니 어느 도서관 책이라고 그 직인이 찍혀 있었고 그리고 이 껍데기를 뭐 여러 가지 커피 물도 묻어가 벗겨버리고 알맹이 딱 색깔이 껍질 속 표지는 보니 약간 주황색으로 됐고 그래 글씨도 많지 않아요. 그냥 그 자리에 현장에서 읽어보고 한번 볼만한 책이다 싶어서 그냥 제가 따로 놔두었다가 일이 끝나고 저녁에 집에 와서 읽어보았습니다. 읽어보니 그래도 쓸만한 책이다 싶어서 책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독서법에 나와 있더라고요. 책을 읽고 정의하는 것이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한 6번 정도 정독을 했습니다. 정독. 그런 나름대로 옆에 노트에다가 요약을 기록을 했고 그리고 그 책 안에 책 소개가 나오지요. 안에 보니 또 폴 R 슐러라는 미국 사람이 쓴 책이 또 소개가 있고 토니 부제란 그 영국 사람이 쓴 책이 있더라고. 그 책을 도서관에 다 빌려보았죠. 도서관에 가면 책만 가면 빌려버려. 그래서 3권 책을 통하고 또 여러 가지 독서법에 대한 거, 속독법에 대한 거 책을 여러 권 이제 도서관에 가서 되는 대로 닥친 대로 읽었습니다. 읽었는데 최종 결론은 아까 쓰레기통에서 집어 주신 책이었습니다. 왜 독서법이 중요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목회 30년 하고 중고등학교 대학까지 다니면서 책을 한 권도 안 읽어서 솔직히 말해서 14살 때 우리 집에 장한몽이란 것 이수일과 심순이라는 그 책을 한번 누가 굴러들어가 요만큼 떨어지고 그거 한번 읽어봐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때 사춘기 아닙니까? 사춘기 읽어봐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제가 사는 공간에는 책을 읽을 만한 어디 도서관도 없고 빌려볼 거 그때는 만화과학에는 많이 있었는데 그런 곳 일체 경주시에도 시립도서관이 있어봐야 학교 공부하고 나면 그 집에 기차 타고 내려와야 되는데 가서 그냥 가령문나 좀 훑어보다 기차 타러 와야 되고 방학 되면은 한 달 동안 가정실습입니다. 책하고는 담 쌌습니다. 죽으라고 농사일만 하고 저녁에 되면 피곤해서 자고 그 방학 한 달 동안 완전히 중노동에 가사일을 해야 되고 그래 책 읽은 시간이 없어요. 겨울 되면 뭐 하느냐 또 여러분 가만히 아십니까? 가만히 짜요. 새끼를 꼬아가 쫙 세로지를 걸어놓고 거기다 이제 바디라에가 짚을 넣어서 가만을 그래야 곡식을 담고 벼를 담고 보리를 담죠. 그 가만히 짜는 게 가만히는 어느 정도 짜고 나면 이제 늦은 겨울 중반 넘어가면 뭐 하느냐 돗자리 짭니다. 돗자리 왕골로가 만드는 거. 가만히는 하루 전에 한 개씩 만들고 왕골은 낮에는 나무하러 가고 밤에는 가만히 짭니다. 학교 다닐 때에 중학교 다닐 때에 고등학교 다닐 때에 밤에는 뭐 하느냐 밤에는 가만히 짜고 낮에는 나무 지게를 지고 산에 가서 나무를 해가 와요. 그래야 부엌에 방이 할아버지 방 그 다음에 또 큰 방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주면 작은 방 3개 방을 부를 때야 소도 여물을 끓여가 줘야 되고 우리도 밥도 해야 되고 군부를 떼야 되고 나무가 많이 들어가요. 3개 방을 피우려면 그 옛날에 구두라 아닙니까? 직화
보일러다는 직화. 그래 나무가 매일 필요하고 많이 필요합니다. 세 곳에 되어. 그래도 겨울은 추워요. 난방이 잘 되지 않아서.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하려면 어느 정도 숨을 죽이려면 나무를 매일 해와야 됩니다. 매일. 비가 오기 직전에 더 많이 해야 되고. 산에도 나무도 없어요. 전부 다 모든 사람이 땔감을 산에서 구해왔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나무를 가랑이 요금하면 다 긁어가 버려. 없어요. 지금도 보면 산에 나뭇잎이 많이 떨어지면 참 막 저거 긁어다 옛날에 불쏘시개 하고 군부를 집했는데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 겨울 낮에는 초등학교 때부터 해서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부터 지게지고 산에 나무하러 갔어요. 밤에는 가만히 자고 이되면 어느 정도 겨울이 반쯤 지나면 뭐 하느냐. 겨울 방학 때 주로 하면 그겁니다. 돗자리 잡니다. 왕골을 여름 동안 해가 여름 바짝 말려가 왕골이 가늘게 해요. 왕골 알죠? 우리 돗자리 집에서 요즘 팔죠. 그걸 해서 가만히 돗자리 짜는데 그거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가만히는 하루 전에 한 개씩 만들어 가. 왕골은 적어도 한 열흘씩 갑니다. 가는 거 집어넣고 떨어지면 다시 빼고 집어넣기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래서 유아 초년 초등생 중학교 고등학교를 제가 여름방학 겨울방학은 큰 일꾼이라요. 여름에는 논밭에 김 메고 비료 주고 풀 배가 오고 겨울에는 가만히 자고 돗자리 자고 산에 가 나무에 오고 겨울에 많이 해놔야 여름에 이제 불을 떼고 밥을 짓고 여름에는 난방비를 적게 들기 때문에 그것이 저의 청소년기 또는 초등학생 시절이 학창 시절이었습니다. 그래 책 읽은 기회 마음에는 학교 선생님이 책을 많이 읽는 링컨 대통령 소개했고 어떻게 하면 책을 읽을 것인가. 우리 집에 책이 한 권도 없어요. 교과서 외에는. 그리고 어쩌다가 우리 삼촌 작은아버지가 장안목이라는 책을 어디서 구해왔어요. 저보다 8살 많아요.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그걸 보니 참 재미가 있더라고요. 중학교 다닐 때는 또 누가 테스라는 책이 있어요. 토마스 하디가 쓴 테스. 그것도 하면 굴러 들어온 책을 그 외에는 책 볼 시간도 없고 책도 없었고 돈도 없었고 시간도 없었어요. 그러길래 수십 년 지나고 이제 군에까지 갔다 오고 신학을 하면서 또는 현장 목회를 하면서 이런 가운데 중간에 사이에 또 직장도 다녔고 이런 가운데 책을 아까 주셨는 것이 바로 그 책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책을 좀 읽다가 보니 독서 모임, 독서 토론회가 있더라고요. 우연찮게 제가 고전 독서 모임을 해서 그 등록에 갔습니다. 7명 모여요, 거기서. 그는 도서관 주재를 하는데 사스님이 주관하여 하는데 거기서 1년, 2년 동안 제가 독서 토론에 참석하고 그때 인문 고전을 몇 권 읽었는데 지금까지도 그 걸음이 되는 거라요. 일리아스, 오디세우스, 그 다음에 또 모비딕, 레미제라블, 1984, 이런 전쟁과 평화, 셰익스피어 햄릿 작품, 그 다음에 붉은 주홍글씨, 포로 수용소, 죽음의 수용소, 북경에서 온 편지, 그 다음에 또 이거 벌벅의 돼지, 이런 등등 책. 그리고 내 나름대로 또 많은 자기 개발의 책을 그것 읽은 지가 벌써 많은 세월이 지났는데 지금도 그 책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설교에도 사용하고 강의도 사용하고 요즘도 책을 또 읽으면서 거기에 대한 정의할 때도 그 책을 그 이후로 얼마 있다가 로마인 이야기, 일리아스, 그리스 로마 문화 신화 같은 거 그게요 살아가면서 얼마나 귀한 자료가 되는지 제게는 아이디어도 많이 나오고 거기서 지금 시대하고 막 비좀 연결되어 있고 특별히 우리 성경하고 목회하는데 성경하고 너무나도 중요한 책들이어서 인문고전입니다. 그래서 그 독서회 모임에 참석해서 한 2년 동안 하다가 제가 또 남쪽으로 내려가서 있다가 천안 올라와서 그러기를 세월이 6, 7년 지났습니다.
그래 천안에 와서 그 독서 모임이 도서관 주관하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또 참석했어요. 그때 읽은 거에 로마인 이야기였습니다. 참석해 보니 그때 멤버들이 한 3분의 2가 그대로 있어요. 독서 토론하는데 그 시기면 독서 토론이죠. 독서 모임 하는데 6, 7년 전이나 지금이랑 똑같아요. 수준이. 책을 읽는 데 대해서 어떤 발전이라든가 뭐 스킬이라든가 나아진 하기도 없어요. 똑같아요. 역시 책을 한 권 속하면 부담감을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회원들이. 저 어떻게 할 것인가. 부담감을 많이. 그래서 저는 갈 때마다 그 책 읽은 데 대해서 다음 모일 때는 토론하고 토론할 때면 제가 마인드맵 그래가 한 장씩 딱 나눠주거든요. 집에 가서 읽어보라고. 발전이 없어요. 발전. 6, 7년 읽었으면 토론회를 계속 요즘은 보름에 한 번 하고 그때는 한 달에 한 번씩 했는데 한 달에 한 권, 두 권 읽었으면 그 사이에 뭐 수십 권 읽었는데 엄청난 발전해야 되는데 발전이 없어요. 똑같아요. 수준이 독서의 진도 한 개도 없어요. 똑같아요. 독서에 대한 책에 대한 두려움과 부담감 또 토론회 발표하는 거 들어보면요. 6, 7년 전이나 지금은 똑같아. 수준이 한 개도 달라진 거고 좋아진 것도 없더라고요. 그냥 나는 참석했다. 몇 권 읽었다. 그거밖에 없어요. 발전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독서는 독서법을 좀 알아야 돼요. 독서법을 좀 알아야 돼요. 독서하는 방법을 좀 알면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제가 책을 독서법을 모르고 했을 때는 굉장히 어려웠겠는데 법을 알고부터는 아주 쉬웠어요. 독서법을 알고부터는 부담감이 없고 두려움도 없고 그래 오늘 뭡니까? 벽을 깨라. 내가 그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짐이 되는 그 독서 벽을 깨야 돼요. 깨는데 법을 알면. 그래 그 벽을 깨기 위해서 도서관에 가면 속독법, 뭐 초스피드 속독법, 광속도로 읽어라 뭐 등등 많은 책 나름대로 도서관에만 거의 다 빼보았어요. 그 뭐 여러 가지 뭐 많이 있어 킹핑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김재환 씨, 이지영 씨도 뭐 별로 그 강의한 데 다 들어보고 수십만 원씩 내내서 독서법 배우러 가 해봐도 제게는 남는 것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참고한 것도 한두 가지 있을까 말까. 정신만 참고해야지 그 방법 스킬은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독서법 배워가. 그래서 결정체로 얻은 책이 이겁니다. 어디서? 김병환 씨는 도서관에서 인생이 바꿨다 그러죠. 저는 이 책곡 한 권에서 독서에 대한 인생관이 바뀌었습니다. 성경 보는 인생관이, 성경 보는데 인생관이 바뀌었습니다. 성경 보는 혁명, 독서 혁명이 일어났어요. 쉽게 보면 벽이 깨졌어요. 독서에 대한 부담감 벽이 깨지고 성경에 대한 부담감 벽이 깨졌어요. 타이거 시러링 하나 때문에. 타이거 시는 미국의 폴 알 쉴러의 그 사람의 책의 영향을 받고 우리나라 토착화된 책이 바로 포토 리딩의 원작의 대한민국의 토착화로 만든 것이 타이거 시, 타이거 호랑이야. 호랑이 책이기, 호랑이 생활하고 또 그걸 연상해 만들었다. 이것이 이렇게 우리나라 국산화됐어요. 두 책은 똑같은 거라. 타이거 시 러닝이나 포토리 똑같아. 이걸 통하여 성경에 대한 벽도 깨졌고, 성경 읽기의 벽도 깨지고, 일반 책을 읽는데 독서의 벽이 깨졌어요. 요거 하나로 부족해서 보니 마인드맵, 영국의 토니 부잔이라는 사람의 마인드맵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몇 권 있어요. 그거 보니 이 세 권의 책하고 이게 딱 맞는 거라요. 거기서 탄생한 것이 PM 독서법입니다. PM법. 누가 만들었어요? 이상철이가 만들었어요. 스스로 제가 이 세 권 책을 조합해가 만든 것이 PM 독서법이라. 이거 딱 하고 나니, 정리를 딱 하고 나니, 머리 정리하고 나니, 책 읽는 데 대해서 두려움이 없는 거라요. 성경 읽는 데 대해서. 그래서 성경을 요즘 아침에 1시간 내로 팔도 가는 것도 전부 다 여기에
이것을 통하여 쓰레기통에서 저는 보화를 얻었습니다. 불타 소각적으로 가는 쓰레기통에서 보배를 찾았습니다. 성경 읽는 보배, 책 읽는 보배를 거기서 발견했거든요. 쓰레기통도 쓸만하더라고요. 그거는 평생 죽을 때까지 안 잃어버려요. 그 쓰레기통. 역시 천안에 있는 그 직장입니다. 그 쓰레기통 안 잊어버리죠. 내가 왜 잃어버리니까 내 인생을 바꿔놓고 나의 삶을 바꿔놓고 나의 생각을 바꿔놓고 행복으로 바꿔놓은 책인데, 그래서 독서법을 깨야 돼요. 책 읽는데 부담 없는 사람 별로 없어요. 다 부담감 가져요. 독서 서울에도 가고 몇 군데 갔어요. 서울에도 가고 뭐 대구도 가보고, 서울에도 그 독서 토론 잘하는 데 갔어요. 크게 눈에 띌 만큼 잘하는 건 없어요. 저기대. 독자적으로 찾아낸 곳이 이런 책의 선배들의 바탕으로 해가 만든 것이 PM 독서법. 늘 제가 성경도 PM 독서법, 일반 책도 PM 독서법 계속 유튜브 방송에서 많이 했고, 어떤 모임에 강의도 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책자도 그 교재도 만들었고, 거기서 나온 것이 성경 나의 최고 행복이라는 것도 요약본도 나왔고, 이 세 가지 책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 이걸 알고 보니 너무 편한 거라요. 너무 좋은 거라요. 한 6, 7년 전에 유튜브 방송에 나오는 보니 초등학생 5학년짜리가 퀴즈 대회 나오는데 보니 너무너무 잘하는 거라요. 너무 잘해요. 척척 박사라. 거기서 딱 장원하는 거 보고 어떻게 잘할까. 그 나중 인터뷰한테 들어봤더니 부모가 얘기하는데, 얘는 아침에 자고 나면 그 집에 신문을 4가지인가 보네. 4가지. 신문은 한 장에 한 읽고 굉장히 양이 많잖아요. 아침에 신문 4종이를 다 본대요. 그 속독법을 했는 거라요. 거기는 전문 용어는 안 쓰고 본다 이라더라고요. 그래 어떻게 보느냐, 실제 사진을 찍어 왔더라고요. 조산저가 무릎을 꿇고 앉아가 어머니가 밥하는 그 부엌 바닥에다 신문을 다 깔아놔요. 넘겨요. 그냥 신문을 깔아놓고 첫면부터 이래 넘기면서 쫙 보고 또 넘기고, 그렇게 해서 신문 4개 같으면 페이지 수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걸 갖다가 아침에 밥 먹기 전에 엄마가 밥 지는 동안에 애가 다 보더라고요. 매일 그래 보는 거래요. 그런데 이 퀴즈 나오는데 뭐 척척 박사라 뭐 질문하면 그냥 답이라 손 들고. 걔가 뭐 했는 줄 아세요? 포토 리딩 하더라고요. 그때 보니 포토 리딩, 신문 포토 리딩 쫙쫙 하는데, 그래 하다가 딱 찝히는 게 있으면 그걸 딱 뽑아요. 그래 정독을 하더라고요. 제가 한참 그때 독서법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이 PM 독서법 만들고 있을 때 그걸 딱 보니 무릎을 쳤지요. 저거다. 저 애도 되는데 내가 안 될 수 있냐. 물론 애는 어리지만 머리가 영리하지만도 나이가 들어서 하자. 시작한 건 지금부터 6년 7년 전입니다. 했어요. 포토리딩 이제 이 방법에서 이 3가지 책에서 찾아냈고, 마인드맵도 찾아냈고, 마인드맵 리딩은 제가 붙인 거 찾아냈어요. 그래서 3가지 딱 하니 이거 뭐 독서에 대해서 부담감이 한 개도 없습니다. 도서관 책을 막 10권씩 막 후북이 놓고 포토리딩 다 합니다. 그 시간에. 그리고 꽂아놓고 한 권만 딱 빌려옵니다. 제목이라도 저자라도 요약이라도 서평이라도 다 보거든요. 이렇게 포토리딩과 함께 독서에 출발했습니다. 부담감이 없어요. 어떤 책 봐도 이제 부담감이 한 개도 없어요. 뭐 육법 점수나 이런 거 좀 다르겠죠. 전문 그런 거 같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독서, 문학이라든가 모든 것이, 특별히 그 인문 내에서는 뭡니까, 소설이 가장 어려워요. 소설은 포토 리딩을 해서 되지만도 포토 리딩 어려서 일반 자기개발사하고 좀 달라요. 그거는. 그래 그거 나름대로 똑같이 이 법을 또 하거든요. 홍lum원 같은 거는 제가 한 번은 추석날
천안역에서 전철을 타고 어디까지 가느냐? 춘천까지 갔어요. 계속 연결해서 가면서 몇 권을 빌렸느냐? 4권을 빌려, 4권. 홍루몽 4권. 4권에 이렇게 두꺼워요. 오면서 가면서 포토링 다 해버렸어요. 그리고 도서관을 반납했어요. 홍루몽에 대해서 물어보세요. 제가 말합니다. 주인공이 뭡니까? 보옥입니다. 보옥이. 그 주제가 뭡니까? 인생 무상입니다. 하늘에 떠오르는 거 뭡니까? 보옥이가 하늘에서 돌멩이를 가지고 천적을 막다 하나 떨어졌어요. 그 실수로. 그게 땅에 떨어진 게 보옥입니다. 나중 가서는 끝에는 뭡니까? 12권 마지막 권에는 이 보옥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인생 무상입니다. 인생 무상 노래 알지요? 그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나라 같으면 인생 무상이다. 인간이 사는 세상은. 그래서 과거 시험 보러 갔다가 확 다시 또 저 하늘로 그 떨어진 거 그 자리로 올라가 버렸어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너무 인생을 즐겁고 재밌게 살다 그래 가버려. 인생은 무상하구나. 주제 홍루몽 그 외에 많이 있겠죠. 여러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 그래 포토리 끝내버리고 왔다 갔다 하루에 추석날 하루 왔다 갔다 하는 중에 그것도 포토 그냥 도서관에 그 안에 참 진짜 보옥이 많이 있어요. 홍루몽 속에 엄청난 거지. 누굽니까? 모태똥이가 그랬죠. 가장 즐겨 읽는 것이 이 홍루몽이라 중국 소설입니다. 홍루몽이라 그랬습니다. 그 안에 한시도 많고 좋은 문장이 굉장히 많아요. 한문으로 쓴 시가 엄청나게 많이 들었는데 저는 포토리딩을 다 꺼내버렸어요. 그걸. 그래도 홍루몽 하면 딱 머리 나오는 게 인생 무상에다가 보옥이라는 주제가 뭐 그 밑에 여러 가지 이제 인물들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책에 대한 부담감이 전혀 없는 것이 이게 바로 PM 독서법입니다. 그렇게 연구하고 독서 토론해 보여도 발전이 없다는 거. 독서법을 모르기 때문에. 독서법을 알면 쉬워요. 그 독서법 아는 것이 전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방법입니다. 무슨 방법을 해야 되느냐? 산을 보세요. 산 독서, 숲 독서, 나무 독서 세 가지입니다. 산 독서, 숲 독서, 나무. 산은 뭡니까? 큰 산이고 숲은 뭡니까? 그 나무 뒤에 우거지는 그 물이. 나무는 뭡니까? 그 숲 속의 나무. 세 가지입니다. 산 독서, 숲 독서, 나무 독서. 산은 큰 바운다리를 큰 면적을 이루는 그 산, 웅장한 산 아닙니까? 그걸 한꺼번에 볼 수 있는 독서법이 산 독서입니다. 한꺼번에 보는 것이 포토 리딩입니다. 한꺼번에 보는 독서가 포토 리딩. 큰 산을 몇 개의 돌을 몇 개의 면단을 차지하는 그 산을 한꺼번에 보는 거 포토 리딩. 전체를 다 봅니다. 거기에 나무는 뭐 안 봅니다. 숲은 안 봅니다. 돌멩이도 안 봅니다. 강도 안 봅니다. 산만 쫙 바운다리 큰 웅장하구나. 백두산이 지리산이 한라산이 뭐 이런 거 치악산이 봅니다. 산독서 포토리딩입니다. 전체로 보는 전체. 그 다음에 숲독서 스키밍 대강 보기. 대강 보는 거예요. 숲독서는 대강 보는 겁니다. 대강. 책을 저번에 12월 25일부터 1월 한 5일 사이에 이거 구체적으로 다 나가 있습니다. 유튜브 이상철 방송에서. 숲독서가 뭐냐? 목차 보고 그 다음에 산독서 하고 나면은 숲독서는 내 정신이 내 생각이 딱딱딱 찍어줍니다. 5페이지 속에 뭘 단원 보고 이렇게 점이 딱딱 찍혀요. 내가 소원하고 바라던 것이 눈에 딱딱 보여요. 많은 글자가 있고 많은 부제목 단원이 있지만 그거 다 필요 없는 건 지나가고 필요한 것은 보고 필요 없는 것은 안 보는 것이 숲독서입니다. 숲을 딱 보죠. 숲을. 산에 숲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 숲을 안 봅니다. 필요한 숲만 봅니다. 남원 쪽의 숲이면 남원 쪽의 숲, 하동 쪽의 숲은 하동 쪽의 숲, 지리산 같은 지리산 전체를 이미 다 보았죠. 그럼 하동 쪽을 보고 남원 쪽을 봅니다. 숲을. 어느 쪽에는 뭐 굴참나무가 많다. 그래서 소나무가 많다. 나는 소나무를 보내 소나무 그 숲만 봅니다.
자, 소나무 숲만 본다고요?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소나무 숲을 이루는 큰, 몇 개 동네보다 큰 산줄기, 산맥이 되겠죠. 그 산에. 소나무 산맥을 보고, 그 숲을 보고, 다음 세 번째는 뭐냐? 나무를 봅니다. 나무. 그 나무를 보는데, 팔부 능선에는 어떤 나무가 있고, 중앙에는 어떤 나무가 있고, 저 끝에는 자락에는 무슨 나무가 있는가? 그 나무를 딱 보니 이건 한 10년 됐구나. 이 나무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잎은 어떻게 피고 그걸 봅니다. 그게 나무 독서입니다. 숲 독서는 대강 보는 겁니다. 대강 훑어봅니다. 훑어보다가 딱딱딱 숲 짚히는 곳. 아까 산 독서 중에서 어떤 것이 내 눈에 딱 들어오는 숲이 보면 그 숲만 찾아내고, 그 다음에 나무 독서는 숲 속에서 나무를 보는 겁니다. 그것이 마인드맵입니다. 마인드맵 독서. 대강 훑어보는 건 스키밍 독서. 이 세 가지 딱 알고 나면요, 책에 대한 부담감이 없습니다. 벽이 다 깨져버려요. 그렇게 두렵고 부담감되고 자신감 없는 벽이 확 다 깨져버려요. 책에 대한 부담감 없어요. 저는 어디 가면 책가방이 무겁지, 다른 것보다. 이런데 출근하면 가방 속에 성경책 4권 들어가죠. 오늘도 뭐 포토리 할 거 책, 일반 책 한 권, 2권 가죠. 그러면 책이 굉장히 무거워요, 다른 것보다. 그러나 성경 4권은 저에게 생명이기 때문에 항상 들고 다닙니다. 항상 포토리딩 하기 때문에. 그래서 독서법을 알아야 독서의 벽이 깨져버립니다. 그러면 물꼬가 트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포토리딩과 스키밍과 그 다음에 또 마인드맵을 생활화 속에 이루어지면은 어떤 조그만 도서관도 뭐야, 누가? 아브라함 링컨이 도서관을 집어먹거든. 그거 가능해요. 도서관 책을 내가 다 집어먹어요. 가능해요. 왜? 포토리딩과 다 집어먹었지. 그럼 필요한데 숲속에 살아가 인문학을 가고 공학을 가고 자연과학을 가고 지리를 가고 천문학을 가고 그 숲속에서 또 책을 하나 택했어요. 책을 하나 택해서 이거는 물리다, 화학이다. 뭐 그와 같이 전체를 집어먹고 숲을 집어먹고 나무를 집어먹으면 독서에 아주 능숙한 사람이 됩니다. 능통한 책을 많이 집어넣은 사람은 다 성공한 사람은 책을 엄청나게 먹었습니다. 세계적인 부자, 한국의 부자 다 책을 많이 먹었어요. 세계적인 정치가 다 책을 많이 먹었어요. 우리나라 세종대왕은 책을 많이 잡순물이기 때문에 나라가 부강했고 좋은 방어 무기도 만들었고 그런 임금이 필요하고 그런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그래 독서 학생 때부터 어릴 때부터 독서에 대한 탁 어떤 거 하나의 줄기만 잡으면 성공 일로의 길 속에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BM 독서법입니다. 자, 그것을 크게 말하면 제가 제 책은 PM 독서법. 이건 책이 없습니다. 서점 아무거나 찾아도 책은 없습니다. 세계적 도서관에 찾아도 이 PM 독서법에 책이 있습니다. 제게 와야 가르쳐 줍니다. 제게 물으면 질문에 답변해 PM 독서법. 포토리는 하루에도 10권도 할 수 있어요. 저는 휴가철 되면 성경기 딱 들고 갑니다. 첫날, 이튿날, 다음날 오전까지. 첫날 오후, 이튿날 하루, 그 다음날 오후. 그래, 파트가 4파트 중에서 이걸 뭐냐. 50독, 60독 해버리거든요. 포토리딩으로. 들어갈 때 나올 때가 완전히 상황이 달라요. 제 마음이 상황이 달라요.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가 막, 나올 때 그 모습은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맛을 봐야 맛을 알지요. 그래서 성경도 많이 읽으면 성경의 벽을 깨야 되고, 책도 많이 읽으면 책의 벽을 깨면은 모든 것에 참 뭐랄까 내 생활의 안정과 기쁨과 즐거움 그런 생활이 됩니다. 이 방송을 보시고 들으신 여러분들이요 도전해 보세요. 벽을 깨서 일단은 책 읽는 벽을 깨야 됩니다. 성경 읽는 벽을 깨야 여러분 앞에 물꼬가 트이고 광선이 들어옵니다. 하나님 빛과 생명의 이름을 주관하게 되는
그런 복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